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그 대학생 배움터 새삼 정전마음공부대학 5기죠. 5기를 이제 8강. 좀 늦게 시작해서 10강을 못하고 8강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원불교의 대학생들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참 우리 이런데대 교법을 훈련하고 단련해서 생활화하고 또 사회화, 세계화할 수 있던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은 원불교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번에 14명이 신청을 해서 좀 되게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기에서 4기까지는 정전회의, 정전을 그걸 어떻게 그 뜻이 무엇이냐를 해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많이 4번 정도 했기 때문에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요번부터는 이제 훈련, 정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정전 교법대로 훈련을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런데도의 교법관, 이런데도라는 교법이 어떻게 왜 짜져 있느냐, 왜 대종사님께서 이런데도 교법을 제정하셨느냐 하는 그 의의를 알고,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이거를 공부해야겠다는 서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강부터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3번 하고, 네 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4강제를 하고, 그 다음에 무시선법 원리와 방법, 동정일의 무시선 수행. 네, 이게 원래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2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근데 이거 끝나고도 그냥 계속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기로 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요거는 이제 주로 강의가 있고, 주로 이제 공부한 내용은 이제 그 복습을 해서 이제 그 시간표 있어요. 하면 그 다음 날은 복습하고, 전날 예습하고, 아주 그 다음에 갖고 한번 실현을 해보고, 유무념 대주하고, 그런 걸 아주 짜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강의 및 복습, 실습, 요거를 전부 하게 되는, 처음에 한 3번, 3강까지는 강의와 복습까지만 하고, 4강부터는 이게 훈련이기 때문에 실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제 1강에 4강까지 항상 처음 시작할 때는 정전 마음공부법이라는 것을 강의를 하는데, 이번은 그걸 대폭 줄여서 간략하게 요점만 말하는데, 우리가 정전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마음공부를 옮길 것이냐 하는 그 과정인데, 우리가 이 정전 훈련을 잘하려면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 공부를 잘하려면 갔다 와서 복습도 해야 되고 예습도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이게 공부가 되는 것이지, 이 과정을 안 거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아주 잘 들어두면 여러분들이 대학 공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이쪽 분들은 여기를 보면 돼요. 이렇게 앞으로 앉아갖고 봐가면서. 이 법문은 대종경 부촉공 3장인데, 대종사께서 이제 원기 9년부터 교화를 시작하셔서 약 20년간 교화를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교재를 만들으셨어요. 6대 요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조, 이제 이게 경전을 이렇게 만들어 쓰셨단 말이죠. 그러다가 원기 이제 열반화시키 2, 3년 전부터 이걸 종합해갖고 이제 책자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종합. 그게 이제 정전이란 말이죠. 열반화시키 몇 개월 전에 그게 거의 완성이 됐어요. 이게 전체를,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정전이 완성이 됐는데, 그것을 완성을 시키고 출간을 못하고 인쇄만 붙이고 돌아가셨어요. 책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참 정성껏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출간을 이제 인쇄 맡겨놓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화시킨 몇 개월 전에 하신 거예요. 그때 일제시대 때라 우리 한국 사람 책을 잘 발간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했거든요. 이 본문을 보면
대종사 열반을 1년 앞두시고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정전을 편찬을 자주 재촉하시며 감정의 붓을 들으심에 시간이 밤중에 미치는 때가 잦으시더니 밤늦게까지 이걸 막 고친단 말이죠. 드디어 성편됨에 바로 인쇄에 붙이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급하여 이제 만전을 다하지 못하였으나 이걸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다. 좀 시간이 없어갖고 좀 부족한 게 있다.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여는 내 일생 포부와 경륜과 하고자 하는 바가 그 요체가 대요가 큰 요체가 이 한 권에 거의 포함되어 있나니 삼가 받아 가져서 말로 배우고 글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해서 이 법이 후세 만대 길이 전하게 하라.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이 법을 알아보고 크게 감격하고 봉대할 사람이 수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단 말이죠. 이걸 부척이라 그래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법을 후세 만대에 전하게 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정전 마음 공부를 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내가 대종사님이 정전에 표현해 주신 그 교법의 대의를 우선 만대에 전하는 그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돼야겠다. 그럼 어떻게 그걸 전하겠냐. 말로 공부를 해야 돼요. 말로. 글자를. 연말을 해야 되고. 몸으로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 자연히 내가 깨치고 알고 실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실천을 안 하면 생각을 하면 전해지질 않아요. 그러나,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해서 후세만대에 전달하게 하라. 이것이 딴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공부인의 자세인데, 대학생부터 이런 자세를 갖게 되면 우리 원불교의 희망이란 말이에요. 희망.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요거를 꼭 이제 해서 요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정전마음 공부를 만들었어요. 정전마음 공부의 순서는 뭐냐면 첫째 정전이라는 게 한 70페이지밖에 안 돼요.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옛날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 경전이 직접 쓰신 게 아니에요. 전부 제자들이 받아서 만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우리 성경에는 요한복음 이렇게 4대 공관복음이 있고, 또 이게 숨겨주었던 여러 가지 복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이 있고, 유교의 사서상경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쓴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공자님은 직접 쓰신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서전, 성편 이랬는데 자기 일원은 쓰지는 않았어요. 그건 제자들이 논어로 썼죠. 공자님 직접 쓰신 거는 그 서전과 서경, 역경 이 세 가지 춘추 얘기 5가지 썼는데 그거는 이제 공자님 사상이 아니라 옛날 역사를 정리한 거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정전의 뜻을 새긴다는 것은 알기 쉽게 설명한다. 알기 쉽게 푼다 했어야죠. 국어사전을 찾아봐야 한다. 정전을 할 때는 반드시 낱말의 뜻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며 이게 정전 새겨서 그 의미를 연마한다. 그 뜻을 정확하게 안다. 그래서 항상 국어사전이 준비되어 있어요. 크든 작든 하나씩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국어사전이 있는지 모르겠네. 러시아는. 국어사전이 있어요? 러시아 사전. 좌우간 러시아어 사전이나 좌우간 좋아요. 국어사전이 국어를 아니라 국어를 러시아어로 읽어도 되죠. 사전을 산다. 그래서 뜻을 새기고 의미를 연마한다. 근데 뜻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께서 왜 이 교법을 만들어 주셨는지 그 본래 뜻을 파악한다. 왜 무지선법은 왜 만들었으며 일상수행요법은 왜 만들었으며 천지부모 동포법률은 왜 만들었으며 사막은 왜 만들었으며 그 뜻을 본의를 안단 말이에요. 본래 뜻을 안다. 그 다음에 정전대의라는 것은 정전이 갖추고 있는 전체 그 줄거리, 그 대의, 뜻의 대의, 줄거리를 파악하고 교법의 원리를 파악해서 깨달아 알아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쌍은 이런 뜻이구나. 해서 정전대의와
교법의 원리를 깨달아 한답니다. 이게 좀 달라요. 교법 원리 하는 거하고 정전 대의 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돼요. 요까지는 우리 4강까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정전 원문을 연습해서 생활 속에 실천한다. 실제로 실행할 때는 원문을 연습해야 돼요. 원문. 그 해석을 보는 게 아니라, 원문 내용을 쫙 연습하다 보면 그게 실행으로 딱 옮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정전의 뜻을 새겨서 일과 경계를 할 때마다 그 원문에 대주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전과 똑같이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경계를 할 때마다 대주한다. 근데 요까지는 지난 시간까지 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 세 번째, 이런대도의 교법, 정전 본의와 정전 대의를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실행한다. 실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행하고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요 부분부터는 실행에 초점해야 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요번은 아니고 이제 다음 단계 할 건데, 이런데도 교법을 자신, 가정, 사회, 국가에 구현해 간다. 그것이 세상에 나타나게 구현해 간단 말이죠. 이건 좀 더 어려운 거죠. 이제 이거 그 다음 지금은 3번을 하려고 그래요. 3번을 주로. 이제 4번은 이 다음에 우리가 하기 위한 거. 이 4번이 교법의 사회화고 새마음 새생활 운동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3번을 하는 것이고, 이제 4번을 준비해 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공부는 실습이 위주예요. 뜻을 알았으면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 공부는 훈련이 위주예요. 훈련이란 반복 단련해서 자기 것을 만드는 거예요. 실습은 한번 해보는 거고, 훈련은 반복 단련해서 이게 심신을 질박아 단련하여 익숙하게 한다. 질박과 단련. 질박다란 말이 있어. 그 러시아 사람 모를 거야. 질박다는 아니야 막 확 그냥 이게 매스 트랜스퍼라는 게 있는데, 이 공학에는 딱 그냥 몸에다 콱 박아뿌린다 이렇게 딱 인식한다. 그래 질박다란 말이 있거든. 질박아서 단련해서 익숙하게 해준다 이게 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훈련법을 대종사니까 상시훈련법, 정기훈련법을 내주셨어요. 정기훈련법은 정한 시간이 있을 때 훈련원에 들어가 훈련이고, 상시훈련법은 생활 속에 하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는 상시훈련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상시훈련은 작업취사가 주가 되고, 정기훈련은 수양과 정신수양과 사리연구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훈련이 있는데, 상시훈련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된다. 그 하기 전에 이제 본문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이런 말씀하셨다. 나의 큰 서원은 일체의 통포를 하나도 빠짐없이 부처로 만드는 일이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하셨나니, 우리는 대종사께서 가르쳐 주신 정기훈련, 상시훈련을 가지고 거듭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처가 되어야 하나니라. 우리가 대종사께서 만들어진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처가 되는 것이 우리 목적이다. 이렇게 했어요. 대종사의 목적이 모든 사람 부처 만들기 위해서 그 훈련법을 내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생략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뭘 하냐. 이런데도의 교법과 네 가지를 했다. 이런데도 교법이 뭐냐 말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이런데도 교법을 내주셨는데, 이런데도 교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첫째, 여기 원불교 다녔어요? 얼마나 다녔어요? 언제부터? 응? 어렸을 때 다녔구나. 그래, 이런데도 교법이란 무엇일까요? 뭘 이런데도 교법이라 할까? 아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그러면 원주의가 한번 얘기해볼까? 응? 이런데도의 교법. 우리 교법, 원불교 교법을 이런데도의 교법이라 그래요. 뭐를 보고 이런데도의 교법이라 하냐?
응? 그러니까 그것도 되지.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의 진리도 되고, 또, 우리 백원성, 월복 이런 데도 교법이라. 재생세라. 이런 데도 교법이라고. 네? 교법이라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와 삼학발조 사은사유. 우리 원불교는 이론상의 진리가 있고, 그 이론상의 진리에서 삼학발조 사은사유가 나왔어요. 그렇죠? 응? 삼학발조 사은사유를 이론상 진리와 삼학발조 사은사유를 이런 데도 교법이라. 우리 교법, 원불교 교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상성요법은 삼학발조 사은사유고, 거기다 이론상의 진리를 합치면 이런 데도 교법이라 한다. 그런데, 이런 데도 교법이라는 건 무엇이냐? 보통 옛날에도 어디 부처님이나 성자들이 진리를 깨치시면 그 깨친 바 진리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오도성이라 그래. 진리를 깨치면 막 진리가 이렇게 생겼다 하고 막 오도성이라 그래. 진리 깨친 바를 막 글로 쓴단 말이죠. 그러나 대종사님이 말씀한 이런 데도 교법은 오도성이 아니에요. 오도성. 진리를 막 읊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 깨달은 바를 단순히 기술한 교법이 아니라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정한 법이란 말이에요. 이런데도 그 법이 진리 내용이 아니라 그 이론상 진리는 진리 내용이에요. 삼학칼조 사은사에는 그걸 갖고 파란고의 고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이란 말이에요. 예. 이론상 진리는 자연법이라고 해요. 자연 있는 그대로 그냥 본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자연법이 아니라 사람에 맞춰서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법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대종사님의 그거를 합쳐서 재생세라고 해요. 재생세. 고해 중생을 건지고 병든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교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이 어디냐면 개교의 동기에 있다. 정전을 딱 열면 개교의 동기가 딱 있어요. 세상에 무슨 경전 읽으면 내가 왜 개교했다 그런 경전이 없어. 나는 이렇게 해서 원불교를 만들었다. 그 개교의 동기를 딱 있어요. 그럼 이 개교의 동기를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첫 장 열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번 봐요. 개교의 현아 과학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해서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이 어찌 파란고해가 없으리요. 대종사님 처음에 대각 가시고 보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질 문명이 엄청 발전해갖고 전부 물질의 노예가 생기겠으니 그 고통이 한도 없을 것이 그걸 딱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식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서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물에가 낙원으로 인도하라니 그 동기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고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원불교를 개교했다는 거예요. 원불교의 가르침을 개교했다는 가르침을 열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교의 동기에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대학생 배움부터 공부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목적이 뭘까요? 응? 뭐하라고 여기 뭐라 했어요? 실천할 수 있다. 그렇지. 이제 처음 실천할 수 있게 했잖아. 이제 이걸 들어보면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진다. 이거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부터 이제 대종사님이 왜 이 교법을 만들었냐, 실천하라고 만들었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보자 이거예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건 생략하고. 이제 대정경 교의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교의품이란 교리를 축약해 놓은 거예요. 거의 마지막 이렇게 있어요. 대종사 영산에서 선원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전에 없던 문명한 시대가 되었다 하나, 문명 시대가 막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때는 뭐 그냥 한 1920, 30년밖에 안 됐어요. 한 지금 거의 100여 년 전이에요.
그때는 문명시대가 열리고 있었죠. 우리는 그 한갓 밖으로 찬란하고 편리한 물질 문명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물질 문명에 도취될 게 아니라 마땅히 그에 따르는 결함과 장래 영향이 어떠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이 물질 문명에 어떠한 결함이 나타날까 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때는 이 공에 나타날 거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런데 대종사님 그런 거 좀 생각해 봐라. 이거 미래가 이 물질 문명이 어떻게 될 거냐. 범죄도 나오고 공해도 나오고 전쟁도 나오고 한없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그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밖으로 문명의 덧수가 한층 나아갈수록, 문명이 발달될수록 병맥의 근원이 깊어져서 병의 그 병이 깊어진단 말이에요. 막 이 겉머리인 병은, 피부병은 큰 병이 아니에요. 어? 죽지는 않아요, 피부병. 근데 이게 속으로 막 안으로 막 심장으로 막 이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죽을 병이 되잖아요. 병맥의 근원이 깊어져서 이대로 두다가는 장차 구하지 못할 위경에 빠지게 될지라. 구하기가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병이 있는데 그냥 내비두면 병맥이 깊어져서 구하기 어려울게 될지라. 어? 세상의 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깊은 근심을 가하지 못할 바이니라. 내가 너무나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종사님이 깨치고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물질 문명 때문에 그 병이, 사람의 마음병도 세상 병이 커지는데 이게 잘못하면 구할 수 못하게 됐다. 지금 현재가 거의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와우 있어요. 너무나 막 세상에 여러 가지 병증이 많잖아요. 그래서 무슨 병이 들었냐? 첫째, 돈이 병이니. 돈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물질병이 들었단 말이죠. 예? 인생의 온갖 향락과 욕망을 달성하면 돈이 먼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은 의리와 염치보다 오직 돈을 중하게 알아서 모든 윤기가 세지고 정의가 상하는 현상이라. 돈만 있으면 막 형제들이 싸우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 윤기가, 이미 형제가, 그 사이가 다 벌어지고 부모 사이도 벌어지고 돈 때문에 이렇게 되니 이게 큰 병이라. 이 물질병이 걸렸다. 물질 중독이 걸렸단 말이에요. 요새 어떻게 돼요? 돈 있으면 막 전쟁을 일으켜요. 어?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사람 죽이고 하는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한테 이득이 되면 막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 병이라 이거예요. 그게 첫째 병이 물질병이야. 돈병. 그 인정하죠? 어? 오늘 돈병이 걸렸죠. 사람들이 세상에. 어? 그 다 인정할까? 아니, 그 인정, 우리 오면서 인정하죠.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어? 그다음 그 옆에 이름이 뭐더라? 응? 무슨 성? 원진서. 원진서 맞이 인정해요? 요새 이 세상은 돈병, 물질병 걸린 건 인정이 돼요? 그거 참 잘 듣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세상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안 그런 것 같아. 두 번째는 한번 보자 이거예요. 원망의 병이 걸렸다 이거예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자기 잘못은 알지 못하고 저편의 잘못만 보고 내가 은혜 입은 건 모르고 은혜 입힌 것만 알아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함으로써 크고 작은 싸움이 그칠 날이 없으니 그 원망이 큰 병이라. 이 세상에 원망병이 엄청나게 있어요. 부모, 형제 사이, 부모 사이, 사회 사이, 막 나라와 나라 사이 그냥 원망병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게 2대 병이에요. 원망병하고 돈, 물질병은 2대 병이에요. 이 원망병을 불화병이라 그래, 불화병. 어? 서로 국가 사회가 은혜를 발견치 못하고 원수만 발견해서 불화한 병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도 병이 사회 곳곳에 그냥 한도 끝이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뭐 말하면 보면 의뢰병, 배울 줄 모르는 병, 가르칠 줄 모르는 병, 공이 씌우는 병, 이런 병들이 꽉 들어있다. 세상에 병이 들었다. 이게 병든 세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대종사님께서 이 병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도학을 장려하여 분수에 편안한 도화. 분수에 편안한 도가 뭐예요? 이게 돈병을 고치는 법이에요. 분수에 편안한 도가 뭐겠어요? 아니,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분수 편안한 거야. 없는데 막 무리하게 막 부당한 방법을 보려고 하니까 이 돈병이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서 이제 노력하는 거지. 예? 그게 분수의 편안한 병이야.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은혜를 발견하는 병, 보토, 자력,
생활하는 도, 배우는 도, 가르치는 도를 가르쳐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반성해서 자기를 반성해 각자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고 세상을 관찰해서 병든 세상을 치료하라는 거예요. 치료하라. 이게 대종사님이 이 교법을 이런 데서 교법을 내주신 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병을 치료하면 그 사람이 의사가 된다는 거예요. 선병적이라. 내가 병을 치료했으니 내가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병을 치료하려면 처음에 의술이 있어야 되고 약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공부여도 삼학팔조는 의술이요. 인생의 여도 상은사여는 약재라. 약재라. 우리 교법이란 거는 약재와 의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만 있으면 되겠어요? 이 병을 치료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병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김덕선. 뭐가 있어야 돼? 병 치료하려면 세 가지. 의술이 있어야지. 의술 또. 약재 또 뭐가 있어야 돼? 의술이 있고 약재가 있고. 의사가 있어야 돼. 아무리 의술이 책에 있어도 의술은 다 있는데 이 의사가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 교법은 이런 데 교법 의술과 약재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의사가 있어야 돼. 그거를 실제로 할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데도 교법은 여러분들은 의술과 약재란 말이에요. 부지런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라는 거예요. 응? 우리 대종사님은 아까 실천하라고 했죠? 대종사님 뭐라고, 왜 교법을 만들었다고? 응? 여기. 이름 뭐예요? 이름. 응? 이서경. 응? 이서경. 이서경. 실천하라고 했죠? 실천하는 게 맞는데, 대종사님께서 우리 교법을 내준 뜻은 뭐라고? 이유가 뭐라요? 우리 각자가 의사가 돼서 내 마음병도 치료하고 이 세상도 좀 치료하라. 요게 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내가 이런 데도 교법 삼학칼주 상한사를 만든 거는 네가 의사가 돼서 세상 병을 치료하라는 거예요. 네 병도 치료하고 치료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 정산종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천하의 병이 들었다. 충혈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 천하의 병을 고치는 병은 우리 삼학팔조 상은사유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병을 고치고 이 세상병 고치는 의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정산종사님이 똑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의사가 되라는 거예요, 의사. 응? 그래서 우리는 대학생들이 여기 나와 있죠. 응? 전찬, 우리 누구예요? 전찬율이 처음 보는 사람. 응? 원학교 학생이야. 여기 잘 들었어요. 무슨 과 다녀요? 저 소프트웨어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학과. 참 좋죠. 네. 그거 해야 돼. 해야 되는데, 한 직업을 하나 더 가져야 되는데. 무슨 직업 가져야 돼? 소프트웨어학과에다가 복수 전공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 전공은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잘했다. 생각 안 하고, 딴 거 하지 말고, 마음병 고친 의사가 되라니까, 복수 전공. 대종산이 의사가 되라니까. 의술은 이제 정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학과에다가 하나는 복수 전공 의사가 되란 말이에요. 이거 대종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복수 전공. 여기, 뭐죠? 우리 백원성은 전공은 뭐예요? 국문과 나왔잖아. 예. 국문과 나왔는데 지금 하는 건 뭐 있어요? 비파이어. 야, 이 국문과 나오다 비파이어 공학을 하는데, 그럼 3중 전공을 해야겠네. 의사를 하나 더 하면, 3중 전공을 해야 되겠어. 3중 전공을 해서, 처음 의사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변호사에다 의사 사자가 2개, 의사가 되라는 거예요, 의사.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 간호사가 있구나. 간호사에다, 의사가 되라. 이게 의사가 되는 게 간단해요. 내가 내 마음병을 치료하면 이 원리를 알아, 병. 그럼 다른 사람이 하면 원리를 알아. 그냥 가르쳐주면 돼요. 가서 약 같은 것도 필요 없는, 우리 삼학칼주 한사를 가르쳐주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라 이거예요. 예. 우리 교법은 의술과 약재와 치세, 이건 세상을 치료하는 법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데도 교법은 뭐냐? 병든 마음을 치료하고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의술이 약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데도의 교법으로서 각자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고 선병자의라, 먼저 병을 치료한 사람은 의사가라 이거예요.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자. 요게 이런데도 교법관이에요. 교법관. 정전이란 무엇이냐? 우리 각자가 의사가 되라는 가르침이다. 이게 의술이다. 그렇죠? 그러면 원불교는 우리 대학에 비하면 뭐 인문학일까요? 사회학일까요? 공학일까요? 뭘까요? 원불교는 우리 사회라 하면 인문학이에요. 막 어떤 사람은 인문학이라 막 이런 땅 진리가 뭐냐고 막 따지고 막 분석을 해. 인문학 뭐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보면 뭐예요? 의학이지 의학. 의학이란 말이에요. 의학. 의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의학이란 말이에요. 또 내중에 보면 공학도 돼요. 막 사람을 막 중생을 부처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막 고치는 공학도 되긴 하는데 의학도 의학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 또 딴 말을 했어요. 여기 뭐냐면 난리 세상을 평정할 병법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군사학이라고 이게 군사학이라는 거. 아니, 의학이랬다 갑자기 군사학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이거예요. 이 대종사님 참 묘하셔요. 대종사 선언대 중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공부법은 난리 세상을 평정할 병법이라고 했어요. 이 난리를, 이 전쟁을 평정, 이게 가라앉히는 병법이요. 그대들은 그 병법을 배우는 훈련생과 같다. 너는 병법을 배우는 군 훈련생이 좀 되라. 이렇게 또 얘기하신 거예요. 그 난리란 세상 난리가 아니라 마음 난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난리라.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난리를 평정하는 이 훈련생이 되라 이거예요. 우리 교법은 그 병법이라 이거예요. 병법.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 나라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마음이 있고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신이 있단 말이죠. 본성이라는 거 들어봤죠? 자성, 본성, 성품. 본성은 원래 온전하다는 깨트려지지 않고 원래 그 모습 그대로라 이거예요. 평안하고, 편안하고, 밝고, 깨끗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본성은 밝고 깨끗한 거예요. 티가 없고 오염이 안 됐어요. 밝고요. 어둡지 않고요. 평안하고 온전한 것인데 이게 사욕의 마군을 따라 욕심이라는 마군을 따라서 마군이란 말이에요. 사욕이란 건 그 욕심에 내가 붙었어요. 내가 항상 붙어서 마가 되는 거예요. 사욕의 마군을 따라서 어두워지고 탁해지고 복잡해지고 요란해지고 혼란해졌단 말이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이 세상에 평안할 날이 없어. 이거를 마음 난리라 한다. 우리 마음이 욕심 따라서 편안할 날이 없어. 그거를 마음 난리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뭐라고 이름이 아까 내가 기억력이 자꾸 없어. 여기 옆에 오민흥 옆에 이름 원진석. 그러면 본인은 마음 난리 나지 이제 별로 안 일어나요? 이거 아주 그러면 의사 자격도 있고 뭐 이제 자격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마음 난리가 이 욕심 때문에 한없는 난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을 가보면 별별 난리가 다 일어나고 있어. 막 마약을 하는 사람, 범죄를 하는 사람, 감옥 속에 간 사람, 막 싸우는 사람, 이게 난리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법이란 무엇이냐? 그 마음 난리를 평정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마군을 항복받는 법이라. 우리의 목적은 왜 여기서 공부하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난리를 평정하기 위하고 그 마군을 항복받기 위한 거예요. 마군을 항복받는. 이게 마음속에 난리가 일어나는 그 마가 들어있어요. 마군이 이 속에 하나 들었어. 그거를 딱 항복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응? 우리 항복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응? 아니 여기서 선빵 있은 지가 몇 년인데 항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 그래도 승기를 잡아야지. 승기를 잡는다는 거는 싸워갖고 내가 항복을 못 받았어도 딱 이기는 기운을 딱 잡는 거예요. 승기를 잡는다는 게 뭐예요? 변호사 할 때. 너 그럼 변호사들이 그런 말을 자꾸 하더라니까.
내 여분 예쁜 승기를 잡았다 그래. 그게 뭔 소리예요? 응? 한참 하다 보면 이게 이겼다 하는 기세가 보이잖아요. 그걸 승기를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지. 이제 확 밀고 나가면 되는데 이게 승기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면 말을 항공 받아 좀 마군을 이길 승기는 잡았어요? 예, 이랬다, 이거 봐. 그래도 여기서 몇 년 다뤘는데 승기를 잡아야 되는데, 예? 어떻게, 저기, 뒤에 있는 동생 다론이는 승기를 잡았어요? 아직 못 잡았다. 얘 막 그래. 누나를 존경하라니까. 누나를 존경해야 돼요. 어? 양서하는 등기를 잡았어요. 이 마군을 탁 잡으려 내 손에 탁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직 안 는 거야. 여기 있는 동안 잡아야지. 바깥에 나가면 못 잡아요. 바깥에 나가면 막 유혹하는 게 많아갖고 막 일로 끌리고 절로 끌리고 못 잡아. 여기 있을 때 딱 잡아버려야 돼요. 일단 잡고, 좌우간 바깥에 나가기 전에 딱 잡아야 돼요. 응? 등기를 잡아야 한다. 그래서 정과 해와 개를 닦으며, 정해계, 수양연구 취에서 정해계를 닦으며, 법과 말을 구분, 등기를 잡을 때는 핵심이 법과 말을 구분해야 돼. 어떤 게 법이고 어떤 게 말인지 구분이 안 되면요, 치게 돼 있어요. 법과 말을 구분해야 돼요. 응? 그렇죠? 법과 말을 구분해야 되는데, 법은 뭘까요? 법이 뭘까요? 법이 뭘까요? 우리 교전에서 시키는 일이 이거 하라고 하는 건 다 법이요. 말은 뭘까요? 하지 말라는 건 다 말이야. 계문, 그건 다 말한 말이야. 계문, 뭐 있죠. 시기, 질투, 이 전부 말이에요. 근데 하라는 거 있죠. 보은조목, 그렇죠. 일상생려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하라는 건 다 법이고, 하지 말라는 건 말한 말이에요. 요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법과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개인, 가정, 사회, 국가, 크고 작은 난리가 모두 마음 난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 난리는 모든 난리의 근본이고, 가장 큰 난리요, 이 마음 난리를 평정하는 법이 세상 모든 난리를 평정하는 법이라.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왜 일어났어요? 마음 난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억울한 거예요. 지금은 이겠죠. 옛날에 많이 당했어. 그러니까 다 잊어먹었다는 이스라엘 사람 잊어먹어. 자기가 헤쳐놓고 잊어먹었어. 그러면 억울하게 있어. 억울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서 어느 때 가서 보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또 억울해. 억울하니까 또 보복을 해. 그럼 또 이스라엘은 자기 보복한 거 잊어먹고 있어. 그럼 또 한도 끝도 없어.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이게 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난리를 평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 전쟁을 가고 있지. 내가 신고도 조금 하곤 하는데 이게 참 없어. 근데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평화회담을 했는데 평화회담 이렇게 둘이서 이제 한참 싸우다 말고 지쳐갖고 이제 못 싸우겠다 이제 서로 평화를 하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평화회담? 우리 금강산에 와서 평화회담을 하면은 이게 잘 될 것 같아. 금강산을 안 가봤죠? 엄청 멋있어요. 진짜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산이 없어. 거기는 한번 가면요 모든 사심이 싹 없어져. 싹. 그래서 싸우다 이렇게 회담하다 안 되면 등산 올라가면 싹 없어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날 편안함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우리 마음 공부를 해갖고 마군을 항복받으라고 했어요. 마군을 항복받으라. 금강경의 금강경 핵심이 1번이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을까? 마군을 어떻게 이게 핵심이에요. 주제예요. 이제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느냐? 요거예요. 우리 정전도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내 마음을 항복받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느냐? 이 마음을 항복받은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되라 했어요? 이 세상을 평정하는 훌륭한 도원수가 되라. 도원수라는 것은 한 나라에 있어서 최고대장을 도원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종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의사가 되라고 했잖아요. 의왕이 되라고 해요. 의왕이. 두 번째는 훈련생이 아니라 도원수가 되라고 했어요. 병법을 배워갖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불교는 무슨 학으로 하면 무슨 학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응?
의학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건, 군사학이라니까. 이 군사학이야. 병법을 가르치고, 뭐, 병법을 싸우는 병법, 마음공 병법. 의학에다가 군사학까지 됐더, 이제 다음에 또 다른 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대종사님은 그냥, 여러분이 군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장군이 되라는, 장군이. 그렇게 되라.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각자 전공, 무슨 전공? 전공. 응? 연기? 무슨 연기? 연극. 연극 갖고 있구나. 좌우가, 그러면 이제 전공이 이제 각자 전공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의학을 하나 전공을 더 해야겠죠. 마음 공부와. 거기다 군사학까지 하나 더 해야겠죠. 이 군사학은 이제 주로 바깥에 나가서 이제 이 세상을 바로잡을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삼중 전공이 되겠네. 여기 무슨 전공이? 국어과? 국문과? 국어국문과. 여기 뒤에 국어국문과예요. 국어국문과인데, 국어국문과에다가 의학을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군사학까지 하면은, 삼중 전공이 되는데, 이거는 쉽지도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실행만 하기 빠지지만 않으면 그냥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마음 난리를 평정할 것이냐? 이런데도 교법은 난리 세상을 평정할 병법이요. 우리들은 그 병법을 배우는 훈련생이다. 이게 훈련생이다. 그러니까 이런데도 교법을 반복 수행해서 마음 난리에 편한 날이 없는 이 세상을 평정하는 훌륭한 도원수가 되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대종산이 이걸 본의를 안다라는. 대종산이 왜 교법을 펼쳐졌는지 그 뜻을 아는 거예요. 이거 이때까지 몰랐어요. 그냥 모르거든요. 사목활주산사에 그거 말했지. 이게 본이라 그래. 본이. 대종산의 본래 뜻이라 그래. 요거를 우리가 알아갖고 우리 마음속에 그 서원을 세우자는.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세워갖고 해보자는 게 우리 교법관이다.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이제 마쳤어요. 여기 하면서 양민혁이가 아까 뭐라겠죠? 소프트웨어과? 응? 전을정이가 썼어. 양민혁은 무슨 과야? 정? 응. 한번 자기 소개해봐, 장민혁.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마이크가? 전기과. 알았어요. 또, 보자. 다른 사람은 좀 알고,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회화를 하지 뭐. 어떻게 동그랗게 한 거, 이거 그대로 앉아서 할까?